또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. 주식시장은 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가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벤 칼슨의 A Wealth of Common Sense에서 제시된 분석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저는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, 그러니까 이 실물 경제의 성장이 시장 상승의 엔진이라는 입장을 대변하겠고요.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. 기업의 성장은 당연히 기본 전제겠죠. 하지만 그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오히려 시장에 내재된 그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, 그리고 그 고통을 감내한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능하게 하는 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제 주장부터 명확히 해보죠.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이유는 사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또 직관적입니다. 바로 기업들이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이거든요.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는 게 결국 그 기업들의 혁신, 또 생산성 향상, 그리고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행위 아니겠습니까? 이건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명백한 데이터로 증명이 됩니다. 1928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S&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은 연평균 6%씩 성장했습니다. 그리고 투자자에게 직접 돌아온 배당 수익률도 연평균 한 3에서 4% 수준이었고요. 이 둘을 합치면 우리가 잘 아는 연평균 9.8%라는 장기 수익률에 거의 근접하거든요. 핵심은 이 모든 것이 기업이 창출하는 실질적인 현금 흐름에 기반한다는 겁니다. 가장 극적인 예시가 바로 애플이죠. 2014년하고 2021년, 불과 7년 사이에 매출은 2배 넘게 뛰었고 순이익은 140%나 폭증했습니다. 이게 바로 시장을 아래서부터 단단하게 밀어 올리는 그 실질적인 가치 창출이라는 거죠. 네, 물론 기업의 이익 성장이 없었다면 주식 시장의 상승도 없었을 거라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연평균 9.8%라는 그 높은 수익률은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. 저는 그 이면에 훨씬 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.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의 존재죠. 여기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건 투자자들이 국채처럼 안전한 자산 대신에 주식처럼 위험하고 변동성 큰 자산을 보유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의미하잖아요. 왜 이런 추가 수익률이 필요할까요? 자료에서 표현한 그대로입니다. 투자자는 때때로 뼈를 깎는 듯한 손실을 감수해야만 그 달콤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. 만약에 주식시장이 아무 고통 없이 매년 꾸준히 오르기만 했다면 굳이 누가 위험을 감수하겠어요. 모두가 주식 투자를 할 거고 결국 기대 수익률은 안전자산 수준으로 수렴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시장이 때로는 끔찍하게 하락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그러니까 고통이 수익의 원천이다, 이런 말씀이시군요. 하지만 저는 그 고통, 즉 변동성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. 그건 장기적인 성장 추세 주변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에 가깝다고 봅니다. 본질은 성장이죠. 연평균 9.8%의 수익률은 허공에서 나온 숫자가 아니거든요. 연 6%의 이익 성장과 3에서 4%의 배당 수익률이라는 실질적인 가치에 아주 굳건히 기반하고 있잖아요. 결국 시장은 기업이 돈을 버는 만큼 커지는 겁니다. 1982년에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가치가 1조 2천억 달러에 불과했다는 사실, 이거 아시나요? 지금은 애플 한 기업의 가치가 그 2배가 넘는 2조 5천억 달러입니다. 이건 변동성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지난 40년간 기업들이 인류의 삶을 바꾸면서 얼마나 엄청난 부를 실제로 창출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.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갈리는 것 같네요. 기업이익 성장률 6%와 실제 시장 수익률 9.8% 사이에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한 3.8%p 정도의 격차가 존재합니다. 이걸 단순히 노이즈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숫자 아닌가요? 저는 이 격차야말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맨몸으로 견뎌낸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보상,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봅니다. 자료에서 1928년에 1만 달러가
2021년 말에 6,600만 달러가 되기까지 수많은 참사를 겪어야 했다고 강조한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. 대공황으로 자산이 90% 증발하는 공포, 세계 대전의 불안, 오일 쇼크, 닷컴 버블 붕괴, 글로벌 금융 위기, 이 모든 공포의 계곡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만한 보상이 주어진 거죠. 사실 말씀하신 기업이익 성장의 예측 불가능성 그 자체가 바로 제가 말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만들어내는 근원입니다. 그러니까 두 개념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. 잠깐만요. 그 부분은 정말 파고들어 볼 만한데요. 기업이익 성장의 예측 불가능성이 리스크 프리미엄의 근원이다. 그렇다면 그 논리대로라면 만약에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서 기업들의 이익이 매년 아무런 편차 없이 정확히 6%씩 성장하는 세상이 온다면 변동성이 사라지니까 주식시장의 수익률도 국제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? 성장률이 아무리 높아도요? 정확합니다. 바로 그겁니다. 만약 기업이익이 아무런 굴곡 없이 예측 가능하게 성장했다면 주식은 더 이상 위험 자산이 아니게 되겠죠. 그저 이자를 6%씩 주는 또 다른 형태의 채권이 될 겁니다. 그러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도 그 수준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죠. 우리가 높은 수익을 얻는 이유는 기업이 성장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성장의 길이 결코 평탄한 아스팔트가 아니라 언제 낭떠러지가 나올지 모르는 험준한 산길이기 때문입니다.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한 것에 대한 보상이 바로 이익 성장률을 초과하는 수익인 거죠. 알겠습니다. 그 논리는 이해가 갑니다. 하지만 저는 여전히 투자자가 받는 보상의 성격을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. 배당금의 역사를 보면 제 주전이 더 명확해지거든요. S&P 500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간 평균적으로 벌어들인 이익의 50%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해왔습니다. 이건 기업들이 번 돈을 주주들과 직접적으로 공유해왔다는 뜻입니다.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투기꾼이 아니라 기업의 동업자로서 이익을 분배받는 겁니다. 이 꾸준한 현금 흐름이야말로 위험을 견디는 대가라기보다는 기업 성장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의 결과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? 그 관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싶네요. 오히려 기업이 꾸준히 현금을 지급해야만 투자자들이 그 모든 변동성을 견디고 주식을 계속 보유할 유인이 생긴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배당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강력한 반증일 수 있다는 거죠. 만약 시장이 아무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면 기업들은 굳이 이익의 절반씩이나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줄 필요 없이 재투자에 더 집중했을지도 모릅니다. 배당은 어쩌면 불확실한 미래의 이익 성장 대신에 지금 당장 확실한 현금을 손에 쥐세요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최근 수십 년간 배당 성향이 30%대로 낮아졌다는 점도 중요합니다. 자사적 매입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기업과 투자자의 관계 그리고 보상의 성격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죠. 배당이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견디게 하는 유인책이라는 말씀이시군요. 그렇다면 그 변동성 자체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. 시장 하락을 높은 수익률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시장 하락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에요. 근본적인 동력은 어디까지나 수십 년간 이어진 꾸준한 기업이익의 성장이에요. 하락장에 오면 단기적으로는 물론 고통스럽죠. 하지만 장기 투자자에게는 더 많은 기업 이익 성장의 과실을 더 저렴한 가격에 사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 즉, 하락은 장기적 부의 축적을 가속화하는 기회이지 수익의 근원은 아니라는 겁니다.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는 부분인 것 같네요. 시장 하락을 기회로 보시는군요. 저는 그게 없으면 높은 수익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필수 조건이라고 보거든요. 4년 중 3년은 시장이 오른다는 통계는 들을 때마다 참 희망적이죠. 하지만 그 말은 동전의 뒷면처럼 역으로 4년에 한 번은 거의 반드시 고통스러운 하락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. 만약 그 4년에 한 번 오는 고통과 공포가 없다면 나머지 3년의 상승률도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을 겁니다. 왜냐하면 모두가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라면 새로운 자금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와서 기대 수익률을 안전자산 수준으로 끌어내렸을 테니까요.
자료에서 만약 주식시장이 쉬웠다면 모두가 바이앤홀드 투자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이 논쟁의 핵심을 꿰뚫는다고 생각합니다. 시장이 어렵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높은 수익의 원천인 셈입니다. 시장이 어렵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. 하지만 그 어려움의 원인을 변동성 자체로 보는 것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. 어려움은 기업의 미래 이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? 하지만 렌즈를 바꿔서 긴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이익을 늘려왔습니다. 이것이 본질적인 흐름이죠. 단기적인 하락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확실성 중 하나일 뿐 수익률의 필요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.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이익 성장 곡선이 존재하고 주가는 결국 그 곡선의 중력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과 낭떠러지를 포함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 낭떠러지에서 공포에 질려 뛰어내리지 않고 버텨야만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. 그 버티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이며 이것이 이익 성장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말씀하신 그 위대한 장기 성장 곡선을 모두가 믿는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폭락할 때 주식을 내던질까요? 그건 그 순간의 공포가 이성적인 믿음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공포를 이겨낸 소수에게만 초과 수익이 허락되는 거죠. 고통이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. 자,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. 저의 주장은 명확합니다. 주식시장의 장기적 상승은 결국 기업들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이익을 늘려가는 실물 경제의 성장에 단단히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. 1928년 이래로 S&P 500 기업들이 보여준 연평균 6%의 꾸준한 이익 성장과 안정적인 배당이 그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입니다. 변동성은 이 위대한 성장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부일 뿐이고 결코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제 입장을 다시 요약하자면 기업의 성장은 높은 수익률을 위한 기본 연료일 뿐입니다. 그 연료를 태워서 로켓을 하늘 높이 쏘아올리는 진짜 엔진은 바로 시장의 본질적인 변동성과 그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는 데에 대한 보상, 즉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. 자료의 표현처럼 뼈를 깎는 손실을 견뎌내는 대가 없이는 수십 년에 걸쳐 국채 수익률을 아득히 뛰어넘는 장기적인 초과 수익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. 고통스러운 하락은 시스템의 버그가 아니라 높은 수익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이라는 거죠. 오늘 우리는 주식시장 상승의 이면에 있는 두 가지의 핵심 동력, 즉 기업의 근본적 성장과 시장의 내재적 위험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.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 창출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먼저인지 아니면 그 가치를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라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보상이 먼저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였습니다. 아마 정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닐 겁니다. 기업의 성장은 예측 불가능하기에 위험하고 또 그 위험을 감수해야만 성장의 과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으니 두 요소는 아마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얽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오늘 나눈 대화가 이 자료가 담고 있는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여기에는 우리가 더 깊이 탐구할 만한 내용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.